업무에 바로 통하는 회계 실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입니다. 자,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좌 과목 볼까요? 현금 8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그랬더니 돈이 차변에 자, 현금이 회사에 유입됐습니다, 여러분.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얼마가? 80만 원. 그러면 대변에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들어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했어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 8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시험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서 틀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예금이나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수수료를 지급한다던가 할 때 우리가 은행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은행 이름이 등장할 때 은행 이름이 보이면 여러분 반드시 은행 이름이 문제 이름이 출제되면 반드시 F2 누르세요. 반드시 F2 눌러서 거래처를 검색하세요. 거래처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 아니면 국민은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처 검색해서 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등록하셔야 돼요. 거래처 검색을 하셔서 은행을 거래처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은행명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가 아니지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새로운 은행이 나타났으니까 은행명을 뭐 해라? 등록해라. 은행명을 등록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하라고 하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하란 말이 없어. 은행명을 나왔는데 은행명이 출제가 됐는데 등록 거래처가 없어. 근데 등록하란 말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없는 번호 만들어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정 감점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붕괴는 다 맞았는데 거래처를 안 넣잖아요. 그러면 뭐 채권채무에 거래처를 안 걸면 일정 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월 4일입니다. 자, 2월 4일입니다. 자, 주식회사 대산에서 거래처 나왔어요. 외상 매출금 40만 원을 자,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나왔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도 나왔어요. 현금도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무엇을?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들어온 거죠. 차변의 현금입니다. 금액이 4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왜 들어왔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인데 채권이죠. 거래처 걸어야 돼요. 대산이라는 거래처가 반드시 채권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줘야 됩니다. 대산에서 40만 원을 받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3일 상사에 상품 335만 원을 매출했어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이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상품이 있어요. 상품을 뭐 했어요? 판매했어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이 생기는 겁니다. 상품 매출이에요. 그리고 동전 발행 당좌 수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표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당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당점입니다. 당점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어제도 했어요.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결제될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 뭘 쓰시라 그랬어요? 당좌 예금을 쓰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는 당점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였냐면 동점이잖아요. 상대방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수취합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좌 수표는 즉시 우리가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현금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실수로 당좌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몰랐던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회사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35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상품을 매출했거든요. 상품을 매출해서 35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네. 일단 확대할 때 대비해서 공간을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월 8일에 분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 어려운 분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할만한 건 맞지만 분계 계정 과목 많아요. 네. 자, 중에 보겠습니다. 3표 상사의 외상 매출금 25만 원.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그래서 3표 상사라고 하는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했다라고 하니까 예전 계정 과목이 뭐라 그랬죠?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즉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죠. 차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왜 받았나 봤더니 채권인 외상 매출금 누구에게 3표 상사에게서 외상 매출금을 뭐 했습니까? 25만 원 회수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월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입력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2월 9일입니다. 이번 여기에는 6월 달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잘하면 6월 달까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2월 9일 보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주식회사 태양에서 7개월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답니다. 빌렸대요, 여러분. 빌렸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갚을 거죠?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채무 계정입니다. 채무 계정이니 당연히 주식회사 태양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요. 자, 왜 들어왔어요? 빌려왔잖아요. 대면에 단기 차입금하고 거래처가 태양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3일 거래죠.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눌러주세요. 일반 전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다 딱 놓고 할까요?
이러면 좀 나으려나? 네. 여기다 놓고 할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2월 3일 가겠습니다. 3일.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죠?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어요. 보통 쓰시면 떠요. 근데 은행 이름 안 나왔잖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동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2월 4일 분기입니다. 2월 4일이 되겠습니다. 2월 4일 분기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와요?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왜 들어왔나 봤더니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겠죠?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월 7일의 거래입니다.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자, 2월 7일에는 자, 상품을 수표로 받았어요. 상품 매출을 하고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겠습니다. 현금화는 거래처 걸 필요 없어요. 35만 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왜 들어왔나 봤더니 상품을 팔았네요. 근데 상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상품이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상품이라고 쓰면 상품만 나와요. 상품 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품 매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F2를 눌러서 상품 매출까지 다 써버리세요. 예, 그리고 35만 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상품 매출은 거래처 등록 안 해도 됩니까? 채권 아니에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잖아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등록해야 될까요? 자, 2월 8일에 분계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입니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25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왜 들어왔나 봤더니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데 돌려받는 거니까 대변에 가서 자산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도 있고 현금도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정리하고 현금을 받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됩니다. 거래처를 F2 눌러서 3표라고 써보겠습니다. 아, 3표가 없어요? 거래처에 3표가 없나? 3회 상사입니까? 그런가요? 잠깐만요. 위에 가서 거래처를 보겠습니다. 아, 3일이 맞네요. 제가 이게 저작권에 걸릴까봐 살짝 고쳤거든요. 살짝 리터치를 했더니 3일입니다. 3일이에요. 네, 3일 상사가 되겠습니다. 25만 원 회수했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2월 9일입니다. 차변에 현금 했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지 봤더니 빌려온 거예요. 대변에 부채가 증가했어요. 단기 차입금입니다. 빌려준 건 단기 대여금. 1년 이내 상환받기로 하고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건 단기 대여금.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려온 건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태양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3월달 분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3월 5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뭐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에서 업무용으로 쓸 거죠?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한 대를 50만 원에 주식회사 미성물산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무슨 함정이 도사리고 있느냐? 외상이구나. 아, 그럼 외상매입금인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쓰지 말아요.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자, 외상매입금은 어떨 때만 외상매입금이냐면 상품일 때만 외상매입금이에요.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만 외상매입금입니다. 그 이외에는 외상매입금이 아니에요. 예, 우리 PDF 파일 어제 수업한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비품이잖아요.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입니다, 여러분.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얘도 역시 채무예요. 채무예요. 무슨 채무냐? 채무 중에 기타 채무입니다. 기타 채무예요.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에요. 기타 채권, 기타 채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걸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일단 뭐를 샀어요? 비품을 샀어요. 금액은 얼마에? 50만 원에 샀어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성물산에서 샀어요. 미성물산에서 뭐 했어요? 외상으로 샀어요. 자, 미성이라고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3월 8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산업에서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 계정 과목은 뭘까요? 상품이 계정이 되겠습니다. 대금 중 20만 원은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금액은 20만 원인데, 자, 뭐 했어요?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음을 지급한 거예요. 어음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고요. 약속어음을 우리가 발행해서 주면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품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뭐가 나온 겁니까? 외상 매입금이 나온 겁니다. 네, 외상 매입금이 나타났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좀 여러 개예요. 계정 과목이 3개입니다. 자, 우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증가한 것은 상품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첫 번째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정? 지급어음입니다. 아, 이런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상품을 50만 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변에 뭘 줬어요? 지급어음을 줬는데 거래처 걸어야 되죠? 누구에게? 정성산업에게. 정성산업에게입니다. 그래서 정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얼마요? 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는 나머지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돼요? 30만 원을 더 줘야 되잖아요. 뭘로 줬냐면 못 주고 외상 처리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하고 역시 거래처가 누굽니까? 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월 15일에 분개가 되겠습니다. 정성산업의 외상 매입금 30만 원을 여기 앞에서 줬던 거예요. 자, 30만 원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았어요? 3월 8일에 외상 매입금이 생겼는데 3월 15일에 바로 갚았네요.
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30만 원을 무엇으로 갚았냐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외상매입금이 상환됐어요. 자, 외상매입금을 써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으로 갚았는지를 써야 되겠죠? 역시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보통예금에서 갚았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얼마? 3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자, 3월 23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 나와요, 여러분.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 시험 문제에 단기 매매 차익이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나와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인이란 말이 나와요. 상장회사라는 얘기는 주식거래소에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입 매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장법인이라는 뜻인 거죠.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네, 상장회사란 말이 나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예요. 상장법인이어야 하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신형의 주식 500주 액면가 500원, 500원짜리를 주당 2,200원에 매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인 상장법인, 사고 팔 수 있는 이 주식은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어야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써주고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1년 이내에 나는 이익이든 손해든 현금화할 거야 이거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회사는 상장법인, 사고 팔 수 있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 이거예요. 이럴 때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다. 장기 투자가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이거는 둘 다, 자, 단기 매매 증권도 주식도 해당되고 채권도 해당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도 해당이 되고 채권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만기까지 끝까지 만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기가 있는 건 채권만 만기가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라고 했는데 채권이란 말이 안 나와도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해도 무조건 여러분은 얘가 뭐구나 채권이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식은요 그 기업이 완전히 폐업하고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는 해산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만기라는 게 없는 항목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한 채권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나오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정 과목 많다고. 그죠? 계정 과목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건 아닌데 뭐예요? 장기 투자, 이익의 목적도 아니야. 예, 주식은 그런 경우로 주식을 살 수는 없을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러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사실은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관련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풀무원에서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럼 풀무원의 협력사들이 있겠죠. 근데 풀무원의 협력사 식품회사가 하나 있는데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저 회사에게 우리가 우리 회사 제품만 풀무원하고만 거래해. CJ하고는 하지 말고요. 우리만 거래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한테 우리가 뭔가를 이 회사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여할 수 있는 기업의 운영에,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경영에 관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이 회사에 이 기업에 관련이 있는 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기업에 장기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하고만 거래합시다.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잘 만들어내 놓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줄 테니 주식을 담보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을 가질 테니 그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관여를 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네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당신네 회사와 우리 회사의 품질과 서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러한 관여하고자 할 때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말을 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론에서 이런 걸 다 하고 가면 여러분이 어제 오늘 우리가 실기 못해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이 뭐냐? 함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함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 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요. 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우리는 액면가는 아무 문제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액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액면가는 무시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만 하는 거예요? 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할 건데 이 매입가격은 매입 주식수 곱하기 뭐가 되느냐? 매입 금액이 됩니다. 매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매입한 주식은 500주예요. 매입한 주식 수는 500주고 매입 금액은 주식 하나당 액면가 2,200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00원은 함정이다. 액면가는 함정이다.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매입하는 금액만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이럴 때 이제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회계 공부를 하는데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뭐만 할 수 있는 동계산하는 숫자 계산만 할 수 있는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물론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로 이거 찍어내느니 그냥 계산기 하나 사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가진 계산기는요. 자리가 12디지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12자리란 얘기거든요. 그럼 12자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업무에 쓸 때는 14자리 뭐 이렇게 사요. 12자리, 13자리, 14자리에 따라서 금액이 팍팍 뛰어요. 그러니까 다이소 가서 제발 10자리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시험 보시면 안 돼요. 네. 전산회계 2급에서야 숫자가 작으니까 괜찮다고 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선생님 난 연습으로 일단 싼 거 작은 거 전산회계 이거 보고요. 적성에 맞으면 그때 한번 좋은 거 사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찬성.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쓸만한 계산기를 사서 쓰세요. 자, 계산기 있어야 되고요.
써보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500주 곱하기 2,200원을 하면 11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110만 원어치 산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서 씁니다. 대변에 뭐로 줬대요? 아, 여기 또 뭐도 있어요. 여기에 대금은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300원이 있어요. 네, 함정이 굉장히 많군요. 수수료 300원과 함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아,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럼 뭐예요? 계정 과목.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거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수료 문제도 여러분 함정이에요. 네, 수수료 문제도 함정입니다. 하는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에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판매 관리비일까요? 영업외 비용일까요? 당연히 900번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도매 회사잖아요. 신흥상사가. 도소매를 하는 회사예요. 사무기기를. 근데 우리 회사의 주된 목적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회사에 남아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업 활동과 상관이 없는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정이 굉장히 많죠. 아, 이렇지 않은 문제가 나올 줄 쉬운 문제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가셔서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 영업 외 900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수수료 비용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0.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당좌 예금에서 나갈 거예요. 당좌 예금에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13만 원이 나가겠네요. 113만 원이 출금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네. 이런 문제도 있어야죠. 3월 6일 26일 보겠습니다. 자, 만나 식당에서 영업팀에 회식을 했어요. 영업팀이 회식을 하고 회식도 했어요. 영업팀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영업팀이 왔으니 당연히 판매관리비일 거고 회식을 했으니 직원들이 밥 먹었잖아요. 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판관비가 될 거고요.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나왔네요. 못보다 계정 과목 자꾸 나와야죠. 국민카드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카드는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는 오늘 사용하면, 금일 사용하면 하면은 금일 다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죠. 최소한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음 달 정도, 다음 달에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쯤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금일 이후에 어쨌든 결제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금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후 또는 다음 달에 결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돈을 준 거예요? 못 준 거예요? 네. 돈을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있습니다. 당연히 800번대 판관비가 될 거고요. 금액은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고요. 카드회사 만나식당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식당은 누구한테서? 은행한테서 이미 돈을 받습니다. 며칠 후에. 그래서 며칠 후에 받을 거기 때문에 만나식당이 거래처가 아니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겠습니다. 국민카드 24만 원 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월 분배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6월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6월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자, 내일 또 하면 되죠. 뭐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분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계를 해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산을 또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예, 내일 또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3월 5일입니다. 자변에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 얼마요? 금액은 50만 원 됐습니다. 자, 이게 나와요,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고정자산, 왜냐하면 비품이라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또 다른 이름이 고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을 또 다른 이름이 고정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하면 고정자산을 말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창이 무조건 뜨는데 우리가 요거 하지 않을 거예요. 거래처 등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취소 닫으시면 됩니다. 자, 닫으시면 되고요. 한번 해봅니다. 자, 비품 50만 원 했어요. 등록 안 합니다. 자, 이거 ESC 누르시면 돼요. 대변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미지급금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미지하고 엔터 치시면 미지급금 하고 나와요. 채무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누구? 미성물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8일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이런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얼마치를 매입했냐면 50만 원어치를 매입했어요. 그리고는 대변에 뭘 했냐면 일부분은 2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F2 눌러서 지급 하시면 됩니다. 꼭 그냥 지급하고 엔터 치셔도 되겠죠. 그런데 지급업이면 채무가 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거래처 걸어야죠. 거래처가 누구예요? 정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또 대변 하나 더 있죠.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네, 상품 했어요. 50만 원, 여기 금액이 틀렸네요. 20만 원 하면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 빨간색으로 대차차액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변의 합계가 차변이 50만 원인데 대변에 정산한 게 20만 원밖에 없거든요. 아직 30만 원이 모자라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원을 더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대변에 옵니다. 그래서 외상 하시고 외상 매입 금에 가서 엔터. 자, 거래처 당연히 나오겠죠? 정성이라고 쓰셔도 되고 정성산업에 보니까 106번이에요. 106 하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예, 정성하고 엔터 쳐서 찾아도 되고 계정법 과목이 그 거래처 등록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거래처 코드가 나왔으니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되셨죠? 그럼 이제 3월 15일에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그럼 두 자리이기 때문에 엔터 안 쳐도 넘어가요. 자, 이번에는 외상 매입금을 보통 예금에서 갚았습니다. 차변에 외상하고 엔터 칩니다. 매입금 하고 엔터 칩니다. 자, 그래서 부채를 상환한 거니까 채무잖아요. 거래처 걸어야죠. F2 정성 산업 하셔도 되고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얼마 갚았어요? 3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보통 예금은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은행 이름이 있었다? 걸어야죠. 은행 이름이 없다? 안 걸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뭐 많이 썼는데 설명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 입력 들어갑니다. 3월 23일입니다. 자,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하고 나옵니다. 거래처 안 걸어요. 네, 그런데 실무에선 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실제 실무에서는 회사들이 사잖아요. 그럼 누구네 걸 샀는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이렇게 거래처에다 쓴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신형, 주식, 몇 주, 500주, 매입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무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시험에선 안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또 차변에 수수하고 엔터 치시면 수수료 비용이 나오는데 판관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목적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00번대 가시면 984번에 영업 외비용의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차 실수로 판매 관리비에 있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썼다. 틀린 거예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회계를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 막 줄 치고 색깔 바꾸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뭐 하시라는 얘기냐면 볼펜으로 얘 X 치고 예, 얘 동그라미 치고 계정 까먹이 동그라미 치고 예, 중요하면 별표 때리고 별표 집어넣고 뭐 이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제가 저도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3만 원 넣어줍니다. 합쳐서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월 26일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분개입니다. 3월 26일 분개는 차변에 복리, 후생비, 판매관리비, 811번 거래처는 필요 없다 했어요. 채권 채무 만나식당 아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적요 같다 그러면 F2 딱 눌러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직원 회식 때 미지급 뭐 이거 있네요. 이런 거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실무에서는 이렇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안 넣어요. 네, 적요 8번 말고는. 자, 금액은 24만 원. 대변에 미지, 급금, 국민 하고 뜨면 국민은행 나오지만 국민카드인데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99,700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99,700번은 우리가 매출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매입이잖아요. 매입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국민카드 99,600번에 있는 카드 번호가 들어있는 게 매입카드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매입이에요. 우리가 돈을 결제한 거잖아요. 매입으로 하시고 만약에 얘랑 똑같이 하고 싶다. F2 안 누르고 그럼 여기 가서 엔터를 딱 치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자,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자격증 과정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엑셀이잖아요. 실무에 활용하셔야죠. 여기서 F2 눌러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엔터 쳐서 막바로 그냥 복사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